네, 그림의 로봇은 로봇의 이 미팅은 녹화 및 요약되고 있습니다. 센터 DLR의 저스틴 로봇입니다. 저스틴은 상부 몸체가 43 자유도인 복잡한 로봇인데요. 매틀랩과 심링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로봇 모델링, 매틀랩 심링크와 로스 연결,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한 UR 로봇 연동입니다. 그럼 물리 모델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로봇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봇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로봇 매니플레이터뿐만 아니라 사족 보행 로봇, 모바일 로봇 등 로봇 타입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빠르고 자주 테스트해서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하드웨어 테스트 없이 시뮬레이션 환경 내에서 복잡한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주제로 로봇 매니플레이트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로봇을 개발 때 필요한 기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봇 동작에 대한 계획인 모션 플래닝, 디지털 용접기 등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I/O 신호 처리를 위한 스테이트 컨트롤러, 모터 제어에 해당하는 로우 레벨 컨트롤러, 비전 센서 등을 사용해서 환경이나 작업물을 인식하는 퍼셉션 단계, 그리고 로봇 모델이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센서 모델링, 로봇 피델리티 시뮬레이션 모델부터 좀 더 정밀한 특성과 거동을 볼 수 있는 하이 피델리티 시뮬레이션 모델까지 연구 개발자의 연구 목적에 맞는 모델링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메소스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피델리티를 갖는 로봇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로봇 어플리케이션의 태스크 스케줄링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화된 모션 모델 블록을 사용하여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모델은 로우 피델리티 모델을 사용하고 연구자는 왼쪽의 태스크 스케줄링이나 궤적 생성과 같은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로봇 매니플레이터 모델링은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조인트 스페이스 모션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블록에서는 로봇의 리지드 바디 트리 오브젝트가 파라미터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리지드 바디 트리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보면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리지드 바디 트리 구조를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각 리지드 바디와 각 바디의 회전과 병진 자유도를 갖는 조인트를 정의합니다. 이때 BH 표기법으로 키네틱스를 표현하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바디 프레임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STL로 바디 레시를 시각화해서 로봇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 트리는 C코드 생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힐 구축 시에도 용이합니다. 이런 로봇의 리지드 바디 트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URDF 파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import 로봇 함수 한 줄로 리지드 바디 트리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show detail 함수로 리지드 바디 트리 구성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R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로봇에서 알고리즘을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서 사전에 이미 정해놓은 리지드 바디 트리 모델이 있습니다. 로드 로봇 함수를 사용해서 사전에 정의된 로봇명을 넣으면 오른쪽 영상과 같이 40개 이상의 로봇들, 예를 들어서 UR이나 ABB, 로보티즈와 같은 로봇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니플레이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로봇, 이종 보행 로봇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R10 로봇은 파라미터로 유니버설 UR10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show 함수로 바로 시각화할 수가 있고, 피겨창에서 바로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한 리지드 바디 트리 모델을 앞에서 말씀드린 조인트 스페이스 모션 블록에 넣어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매틀랩 코드로 알고리즘에 대한 빠른 검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모션 모델을 이용해서 태스크 스케줄링 설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는 로봇 컨트롤러를 추가해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tongue 컨트롤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로봇의 다이나믹 모델을 만들어서 각 조인트의 토크 제어와 그리퍼 제어도 수행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보틱스 시스템 2박스에는 다음과 같이 블록 하나로 포워드 다이나믹스와 인버스 다이나믹스 연산을 블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피델리티를 갖는 로봇 모델과 실제 환경, 예를 들어 장애물이나 물건, 컨베이어 벨트 등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델과 다른 점은 플랜트 모델링입니다. 여기서는 물리 모델링 방식으로 로봇과 컨택 모델링을 포함해서 모델링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모델의 피델리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피델리티는 시뮬레이션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갖는데 해석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속스의 물리 모델링 방식은 심스케이프 제품군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스케이프를 이용한 물리 모델링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로봇 모델링에 적용한 방식을 예제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속스의 물리 모델링 툴은 심스케이프고 추가적인 애드온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DC 모터, 정류기, 유압 액추에이터, 냉각기 등을 다양한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구성을 변경하여 본인만의 컴포넌트들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예를 들면 심스케이프는 매스 스프링 댐퍼에 대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이를 주어진 스키믹대로 수식 없이 모델링하면 됩니다. 이를 시뮬링크로 한다면 시스템에 대한 수식을 정의하고 수식대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물리 모델링의 강점은 확장성에 있는데요. 더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확장한다면 심스케이프에서는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파라미터만 변경하면 됩니다. 심스케이프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없다면 매틀릭 기반의 언어로 사용자 정의 블록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심스케이프는 전기기계 유압 등 10가지 이상의 도메인을 하나의 환경에서 모델링할 수 있는 멀티 도메인 모델링 툴입니다. 에드온 제품군들을 사용해서 전력망, 열교환기, 유압 액추에이터 및 멀티바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모든 블럭이 코드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도루프를 구성할 때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스케이프는 멀티 도메인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시뮬링크와 연동이 쉽고 제어 로직 설계를 위한 스테이트 플로우와 매틀랩과의 호환성이 좋아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를 각 제품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스케이프 플랫폼 위에 전기 도메인에 특화된 심스케이프 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배터리 시스템 개발에 특화된 심스케이프 배터리 제품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체 도메인을 위한 심스케이프 플루이드도 있고 구동 전달 시스템을 위한 드라이브 라인, 3D 멀티바디 시뮬레이션을 위한 심스케이프 멀티바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3차원 다이나믹스 해석을 위해 심스케이프 멀티바디가 로봇 매니플레이터 모델링 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를 이용한 모델링 방식은 시뮬링크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링크를 가진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모델링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이나믹스와 키네매틱스 모델을 구성하려면
수식을 계산을 해야 하지만 멀티바디로 모델링한다면 컨피그레이션만 잘 모델링하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수식을 계산해 줍니다. 해당 로봇 모델은 그라운드와 두 개의 바디 및 각각의 회전 자유도를 가진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이 조인트, 바디, 좌표 변환 블럭을 사용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과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고 각 조인트의 값들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의 경우 직접 모델링하여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구 설계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CAD 툴을 사용해서 로봇을 설계를 하는데요. CAD 툴로부터 로봇 모델을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로 가져와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솔리드웍스 툴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솔리드웍스에 있는 CAD 모델을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로 가져오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CAD 블록 파일들을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의 정보가 더 필요로 한데 어셈블 정보가 있는 XML 파일과 각 파트에 대해서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로 손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매스웍스 홈페이지에서 심스케이프 멀티바디 링크를 매틀랩 버전과 CAD 프로그램에 맞게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CAD 소프트웨어에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로 내보내기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각 파트별로 스텝 파일과 XML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 해당 XML 파일을 SM 임포트 함수로 호출하면 다음과 같이 전체 어셈블리를 가져와서 바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D 모델로부터 전체 어셈블리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실행을 하면 액추에이터 값 등이 없기 때문에 자유 낙하듯이 움직이면서 또한 내부 메케닉스가 없기 때문에 댐핑에 의한 멈춤이 발생이 됩니다. 각 조인트에 다음과 같이 적절한 액추에이터 입력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동작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손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수 있는 정밀한 로봇 모델은 일반적으로 CAD 파일을 이용해서 심스케이프 멀티바디 모델로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단순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제부 시뮬레이터에서 로봇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URDF 파일을 이용을 합니다. URDF 파일을 임포트 로봇 함수를 이용해서 임포트하면 형상 정보와 함께 각 조인트들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고 키네틱스 해석이 가능한 리지드 바디 트리 모델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 두 모델은 그 정밀도가 틀리지만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따로 떨어진 워크플로우를 통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스케이프 멀티바디에서는 동일한 SM 임포트를 사용해서 URDF 파일이나 리지드 바디 트리로부터 심스케이프 멀티바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임포트 로봇 명령을 이용해서 심스케이프 멀티바디 모델로부터 리지드 바디 트리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를 이용한 로봇 매니플레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스케이프 멀티바디 모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로봇 액추에이터의 모터 사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다이나믹 특성을 고려한 하이 피델리티 모델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해
컨택 포스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로봇 모델의 조인트 블록을 보면 조인트 블록 메뉴에서 만약 토크가 아닌 모션을 입력을 주고 토크에 대한 센서를 활성화를 하면 이 조인트에는 얼마나 토크가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포트가 설정이 됩니다. 이 로봇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정의된 모션 신호를 입력과 페이로드를 포함해서 모델을 동작시키면 각 상황별로 필요한 최대 토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정보를 모터 사이징을 위한 설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인트 모션이 아닌 토크를 입력으로 넣어 볼 건데요. 여기에 조인트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창이 뜨고요. 해당 조인트에 토크 명령을 주기 위한 설정과 주어진 토크 명령에 의해서 이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하기 위한 정보인 포지션, 벨로시티 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포트가 나타납니다. 이 포트에 액추에이터를 연결하면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를 다음과 같이 조인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터와 기어 및 프릭션 또한 모델링에서 모터 드라이브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을 합니다. 앞에서 구한 토크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모터를 선택을 하고 해당 모터의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스케이프 멀티바디에서 컨택에 대한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컨택은 스페셜 컨트롤 컨택 포스 블록을 이용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물체에 해당하는 브릭 솔리드 블록과 스피리컬 블록에서 엔타이어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하면은 G포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스페셜 컨택 포스 블록과 연결하면 됩니다. 이때 스프링과 댐핑 코에피션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 노멀 포스에 대한 값을 센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를 이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환경과 활용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모델링에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작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모델링과 시각화 또한 필요로 합니다. 과일 수확용 로봇처럼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상과 같이 인기 있는 로스 기반의 시뮬레이터 중 하나인 가제브 시뮬레이터와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 시뮬링크에서는 로스 환경을 이용해서 서드 파티 시뮬레이터와 폭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매틀랩 시뮬링크와 로스 연결입니다. 로봇 하드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할 때나 개발한 알고리즘을 매틀랩 시뮬링크와 로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로스 노드에 개발한 알고리즘을 배포할 때, 그럴 때 로스 툴박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매틀랩과 시뮬링크에서 로스와 관련해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1과 로스2 모두를 지원을 하고 있고 토픽, 서비스, 액션을 비롯해서 커스텀 메시지, 로스백 파일의 리드 라이트, 시플풀 및 후다 로스 노드 생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고객분들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V사에서는 시뮬링크와 로스를 이용해서 3개월 안에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을 배포를 하였고 잘 알려져 있는 야스카와에서는 로스와 매틀랩을 활용해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설 장비에서도 로스와 매틀랩 시뮬링크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매틀랩과 시뮬링크는 하나의 통합 개발 환경 내에서 로스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동안 로스 노드를 생성하고 로스 데이터를 로스백 파일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매틀랩은 기존 로스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매틀랩 및 시뮬링크와 함께 데스크탑 시뮬레이션 및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용 로스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로스 네트워크를 통해 노드들과 통신하는 로스 지원 시뮬레이터와 하드웨어입니다. 매틀랩의 로스 툴박스는 세 가지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스백을 활용한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로스백 임포트 및 플레이백 기능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및 하드웨어 데이터를 매틀랩과 시뮬링크로 가져와서 오프라인 설계 작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방식은 로스와 매틀랩 인스턴스 간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로스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은 배포와 관련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독립 실행형 C++ 로스 노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매틀랩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로스 기반의 시뮬링크 모델을 사용하여 로스를 제어하는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과 같은 자율 시스템 개발에서 시스템은 perception, planning, 컨트롤 같은 기능적 구성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스를 사용하면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을 설계하여 새로운 로봇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제보 시뮬레이터와 제어는 시뮬링크에서 수행하는 볼 트래킹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블록들이 로스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로스 블록들인데요. 데이터 리드,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토픽을 퍼블리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들을 통해서 어떤 코딩도 없이 로스를 활용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매틀랩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로스백 파일을 이용한 오프라인 분석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매틀랩과 시뮬링크 상에서 로스백 파일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필터링하고 로스 토픽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로스백 관련 기능들은 로스1과 로스2 모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에서는 로스백 리더와 라이터가 있어서 메시지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에서도 로스백 파일을 플레이백하거나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중에 로스 메시지를 기록을 하는데 로스 로고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스백 파일은 매틀랩과 시뮬링크 각각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매틀랩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로스 네트워크 연결 없이 타임스탬프가 함께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도 마찬가지로 리드 데이터 블록을 사용해서 로스백 데이터를 읽어와서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백 라이터 블록을 사용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수집하고 싶은 토픽들을 선택해서 로스백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영상은 얼리얼 엔진 시뮬레이터에서 카메라 이미지, 라이더, 레이더, 차량 자체 데이터를 로스백 파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선택한 토픽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워크플로우는 로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스크탑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로스 툴박스를 통해서 매틀넷과 로스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틀랩 입장에서는 로스 네트워크의 센서, 외부 시뮬레이터, 하드웨어와 손쉽게 통신할 수 있고, 로스 입장에서는 맷소스의 다양한 툴박스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저비용 하드웨어에 연결해서 센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로스를 통해 로봇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터들이 로스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시뮬레이터들과 통합하면서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과 센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매틀넷과 시뮬링크는 센서 입력을 활용을 하고 이미지 처리, 컴퓨터 비전, 딥러닝과 같은 기능을 갖춘 알고리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워크플로우는 자동화된 C++ 로스 노드 생성입니다. 매틀넷과 시뮬링크는 코드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설계한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코드를 생성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코딩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알고리즘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매틀랩 시뮬링크와 같은 하이레벨 랭귀지로 손쉽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검증된 결과를 제너럴 퍼포저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메소스 코드 생성은 C, C++, HDL, GPU 코드 생성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오토사나 DDS와 같은 산업 표준 된 로스 노드를 이 원격 장치로 미팅은 수동으로 포팅할 녹화 및 때나 요약되고 다른 노드들과 있습니다. 함께 빌드할 때 또는 로봇이 아직 로스 노드를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노드를 생성하고 실행까지 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시뮬레이션 효율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로스 노드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 모두에서 로스2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subscribe 노드를 매틀랩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로케이션 토픽을 subscribe하고 받은 메시지에 XYZ 좌표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시뮬링크 모델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두 예제 모두 매트랩 환경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프리트 모드 또는 시뮬레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물론 코드를 생성해서 생성된 코드를 독립형 C++ 로스 노드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mynode.m 파일을 C++ 로스2 노드로 배포하는 것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노드를 하나 만들고 컨피그레이션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익스큐터블 로스2 타겟 지정 그리고 빌드 앤 런 옵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코드진을 통해서 로스 노드를 만들고요. 매틀랩 밖에서 노드가 실행되고 콘솔 아웃풋이 출력되는 커맨드 윈도우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 매틀랩 안에 퍼블리셔를 만들고 동작하고 있는 노드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드가 메시지를 받고 출력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과정을 시뮬링크로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subscribe 블록은 로케이션 토픽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 블록이 메시지를 새롭게 받으면 서브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로스 툴박스의 시뮬링크 앱을 열고 로스 네트워크를 로스로 설정하고 배포 대상은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디플로이 탭에서 빌드 앤 런을 누르면 시뮬링크 코더가 컴파일해서 로스 노드를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 매틀랩에서 동작하고 있는 노드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또한 엔비디아 GPU 이 카드가 설치된 미팅은 경우에는 녹화 및 호스트 요약되고 컴퓨터에서도 있습니다. 해당 쿠다 로스 노드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 환경 내에서 노드와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라미터, 펍섭 메시지, 서비스 또는 액션과 같은 표준 로스 구성 요소에 대해 매틀랩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모듈을 사용해서 시뮬링크 모델에서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데이터를 직접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로스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로스 디바이스와 연결을 생성한 후 연결된 로스 디바이스에서 로스 노드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고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로스 디바이스는 원격 장치일 수도 있고 로컬 호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펍섭 메시징에 대해 언급하며 실행 중인 로스 노드에 메시지를 보내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로스 네트워크의 노드들과 통신하기 위해 로스 파라미터, 서비스, 액션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 파라미터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배포된 알고리즘 내에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를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틀랩에서 코드를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알고리즘 설정을 실행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에서 익스터널 모드를 사용하면 모델에서 튜너블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블록의 이득값이나 코스턴트 블록의 상수값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익스터 모드를 사용하면 시뮬링크 캠퍼스에서 코드를 시행하지 않고도 이득값을 대화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UR 로봇이나 시뮬레이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에는 가제보, UR심, 실제 로봇과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로봇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고 로스 디바이스를 연결을 합니다. 가제부와 통신하기 위한 유니버셜 오브젝트를 만들고 홈 포지션에 로봇을 위치하도록 로봇 조인트 정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궤적을 따라가도록 계산한 조인트 정보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작업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로봇이 움직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UR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와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와 심스케이프 멀티바디로 다양한 피델리티의 로봇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로스 툴박스를 사용해서 시뮬레이터나 로봇에 매틀랩을 연결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UR 로봇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켜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요 관련된 발표 자료와 요 녹화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거나 이제 자료를 보시고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첫 번째 발표인 강창순 부장님의 세미나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신인규 부장님께서 진행하는 매트랩 시뮬링크와 엔비디아 아이작심을 활용한 AI 기반 로봇 개발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부장님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잠깐 공유가 안 됐는데 다시 화면 공유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매스웍스에서 MVD와 자동 코드 생성을 담당하고 있는 신행재 프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매트랩 앤 시뮬링크와 엔비디아 아이삭심을 활용한 AI 기반 로봇 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엔비디아 제슨과 로봇 암을 이용해서 부품을 소팅하는 작업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시뮬레이션 화면이, 중앙에는 실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모습이, 오른쪽에는 카메라 센서 스트림 영상, 오른쪽 아래는 객체 검출 영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객체 검출기는 아이삭심에서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되었으며 매트랩과 시뮬링크를 사용해 엔비디아 제슨에 배포되었습니다. 부품을 옮긴 후에 로봇은 재스캔 작업을 특정 인터벌로 수행을 해서 연속적인 객체 검출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노머스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인 3D 장면이나 저해상도의 시나리오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센서와 로봇 동력학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노머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퍼셉션, 로컬리제이션, 센서 퓨전, 패스 플래닝, 그리고 디시전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데모와 같이 AI와 로봇을 활용한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 구현,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트렉과 시뮬링크는 이러한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군들을 제공합니다. 엣지 GPU의 쿠다 코드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GPU 코더가 필요한데요. GPU 코드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코더는 매트랩 시뮬링크로부터 딥러닝, 임베디드 비전,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위한 최적화된 쿠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성된 코드를 정적 혹은 동적 라이브러리로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쿠다 코드는 포터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식 중에 매트랩 컴파일러 SDK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 매트랩 컴파일러 SDK는 매트랩 런타임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배포가 가능하지만 GPU 코더는 가볍게 코드만으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성된 코드는 엔비디아의 TensorRT, CUATNN, CUsolver, CUFFT, CUBLAS 등의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연동이 됩니다. 고객이 직접 작성한 핸드리튼 쿠다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동해서 매트랩 알고리즘에 직접 넣어서 코드 생성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RTX나 최근 나온 서버급 엣지 디바이스인 제슨 AGX 올인과 같은 최신 GPU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GPU 코더가 어떻게 쿠다 코드를 생성하는지 보자면 AX 플러스 Y 계산 알고리즘이 보이는데요. 아주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산 인자가 GPU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이 트랜스퍼한 미팅은 후에 녹화 커널을 및 호출하여 요약되고 계산을 있습니다. 수행하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호스트로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고 메모리를 풀어줍니다. 결국 GPU 코더는 확장성이 높은 언어를, 이렇게 쉽게 보이는 어떤 확장성이 높은 언어를 GPU를 위한 하이 퍼포먼스의 언어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매트랩을 사용을 하시면 오른쪽의 코드를 굳이 이해할 필요 없이 좌측의 코드를 짜면 우측과 같은 하이 퍼포먼스의 코드는 GPU 코더가 알아서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GPU 쿠다 프로그래밍까지 또 배우실 필요 없이 저희 GPU 코드를 사용하시면 빠른 연산 속도를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성된 코드의 속도 프로파일링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성된 알고리즘의 보틀넥 부분을 분석하고 그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트릭과 시뮬링크를 활용을 해서 오토노머스 알고리즘을 개발한 실제 유저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는 AI와 딥러닝을 활용해서 결함 검출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트랩이 제공하는 통합 도구를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고 배포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화형 앱을 통해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었으며, 매트랩을 사용해서 쿠다 코드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따로 공유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라이드에 포함된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무사시 세이츠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비주얼 인스펙션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매트랩을 활용했습니다. 이미지 어쿠지션부터 인베디드 GPU 구현까지 개발 워크플로우를 매트랩을 통해 구축할 수 있었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익스플레이너블 AI로 결함을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제공하는 GU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라벨링할 수 있었고, 매스웍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엔지니어들의 역량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아이삭심과 연동 및 제슨 엣지 GPU로의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체 워크플로우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 아이삭심을 매트랩 시뮬링크와 연동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매트랩을 아이삭심과 제슨에 연동하면 최첨단 AI 기반 로봇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삭심은 로봇과 환경, 센서 모델이 포함된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트랩과 시뮬링크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오토노머스 알고리즘을 빠르게 프로토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매트랩과 시뮬링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곧바로 엔비디아 제슨 엣지 GPU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극대화됩니다. 핸드코드로 쿠다 코드를 개발하거나 C코드를 개발을 하면 MVD 대비 버그가 많이 발생하고, 담당 개발자가 승진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코드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코드를 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간의 개발 히스토리가 리셋이 되어서 다시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MBD는 가독성, 유지보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MBD가 왜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좋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관련 세미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로스를 사용해 시뮬레이션과 실제 하드웨어 간의 통신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하드웨어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수월해지고 버그 프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필요하다면 파이썬을 이용해 통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로스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삭심과 매트랩 시뮬링크가 RTX GPU가 탑재된 호스트 머신에서 실행됩니다. 이 호스트 머신은 윈도우나 리눅스 모두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로스 메시지를 통해 통신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다면 별도의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트랩 함수와 시뮬링크 모델은 C++ 쿠다 로스 노드 형태로 변환되어 엔비디아 제슨에 배포됩니다. 제슨은 실제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하면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제어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음 장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아이삭심과 매트랩이 연동되는지 워크플로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AI 드리븐 로보틱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워크플로우에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준비, 둘째, AI 모델링, 셋째,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단계입니다. 첫째, 데이터 준비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AI 모델 학습을 위해 레이블링된 데이터셋을 생성해야 합니다.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실제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몇 데이터들을 하드웨어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건하고 정확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빅데이터로 가죠. 대량의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직접 대량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 작업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버추얼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해야 하는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데이터 생성 과정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버추얼하는 환경에서 움직여서 스캔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삭심에서 RGB 영상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아이삭심을 사용하면 부품의 배치 위치를 무작위로 바꿔가면서 라지 데이터셋을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킨 뒤 다시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터, 즉 객체 검출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셋의 레이블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획득된 이미지로부터 수동으로 직접 정답지,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 레이블링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라벨링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용자 정의 라벨링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라벨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레이블링 결과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좌측 아래와 같이 앱 환경에서 레이블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파인 튜닝하는 작업을 통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영상 프레임 데이터를 직접 레이블링 하는 것 대비 상당한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데이터셋이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데이터셋이 준비되었으므로 오브젝트 디텍터, 객체 검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트렉과 시뮬링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알고리즘과 사전에 프리빌트된 모델과 예시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여 활용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욜로 V4나 욜로 X를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마스크 RCNN을 이용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유넷을 이용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AI 모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에서는 여러 가지 전처리와 후처리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처리를 통해서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를 획득해야겠죠. 오브젝트 디텍터는 객체의 레이블과 ROI, 리전 오브 인터러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저희는 이 ROI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메쉬를 추출하고 여기에 RGB 정보를 입혀 컬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전처리 단계에 수행됩니다. 그런데 이 메쉬는 객체의 한쪽 뷰 포인트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를 통해서 레이블 정보를 기반으로 CAD 모델과 ICP 매칭을 수행하여서 객체의 육자유도 자세 정보와 또 물체를 그리핑하기 위한 자세 정보를 얻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후처리 단계입니다. 이러한 전처리와 후처리 단계는 모두 매트렉과 시뮬링크의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과 시뮬링크에서는 딥러닝 네트워크와 분류 모델을 쉽고 직관적으로 설계하고 시각화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랙티브 앱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 앱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학습 전에 구조가 올바른지 확인하거나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앱을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이진 또는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델을 학습한 후에는 검증 에러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익스페리먼트 매니저 앱은 여러 초기 조건에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학습 옵션을 인터액티브하게 조정하여 학습 중에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복잡한 딥러닝 및 머신러닝 작업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가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다양한 AI 모델도 임포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카페에서 네트워크와 레이어 그래프를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드파티 프레임워크 모델도 ONNX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하면 변환을 해서 매트랩 시뮬링크로 쉽게 임포트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랩과 시뮬링크를 활용한 AI 네트워크 모델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품화를 위해서는 AI 모델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과 통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이나믹스, 모션 플래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제품에는 AI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개발이 되어야만 뛰어난 성능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미팅은 녹화 및 그럼 요약되고 이제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은 시뮬링크 모델이 실제 하드웨어와 직접 연동되어 동작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뎁스 데이터를 활용해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랩 시뮬링크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아이삭 심은 다음 페이지에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은 먼저 스캔 위치로 이동해 화면에 있는 객체들을 인식합니다. 그 후 그리퍼로 잡기 위한 유효 위치가 검출된 부분들을 골라서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각 객체마다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공간이 있어야만 투핑거 그리퍼로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부품 하나의 분류 작업이 끝나면 로봇은 다시 스캔 위치로 돌아가서 새로운 객체들을 계속 검출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삭 심과 통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삭 심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아이삭 심과 입니다. 로스트 노드를 생성을 했고 아이삭 심이 퍼블리시한 토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트랩에서는 로스트 노드를 직접 설정하여 모든 로스 토픽을 확인하고 라이다 스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제어 명령을 퍼블리시 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데이터를 통해서 로봇이 어디 있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트위스트 메시지로 속도 정보를 퍼블리시하여 로봇을 이동시키는 부분입니다. 아이삭 심상의 로봇 위치를 이동하고 다시 라이다 스캔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코드로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카터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예시가 바로 저희 툴박스 안에 예시로 바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는 매트랩을 기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거의 동일한 상황을 시뮬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캔, 오돔, 카메라 이제 우측 영상 블록을 보시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 블록을 통해서 이것을 다음 블록으로 담아서 이것을 커맨드 벨라시티로 퍼블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런을 해서 벡터 필드 히스토그램이 뭘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설정을 탑뷰로 변경하겠습니다. 까맣게 보이는데 실링 타일들을 모두 선택한 후에 보이지 않도록 실링 타일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뮬링크를 런하고 그 전에 아이삭심 모델도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트랩 쪽에서도 아이삭심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다 스캔 화면에 00 지점을 보시면 벡터 필드 히스토그램 블럭이 장애물이 없는 한 직진을 하려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보입니다. 장애물이 보이면 열려있는 공간으로 내비게이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로봇과 아이삭심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C는 로봇에 대한 URDF 파일과 부품에 대한 부품 CAD 파일의 SDL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액션 그래프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액션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모션이고 하나는 카메라 입력을 위한 것입니다. 액션 그래프는 아이삭심에서 로봇의 동작, 시뮬레이션 제어, 센서 처리, 외부 연동 등을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노드 기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로봇 제어를 위한 관련 설정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를 해야겠죠. 이제 먼저 로스2 노드를 생성하고요. 키노바 안에 인터널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파라미터 설정 및 인버스 키네매틱스 솔버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클 형태의 트레젝토리 셋 포인트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매트랩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인트 밸류들이 포인트들을 순차적으로 따라 니 다음 단계는 모델을 실제 이 하드웨어에 미팅은 직접 녹화 배포하는 및 것입니다.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을 C++ 쿠다 로스 노드로 변환하여 엔비디아 제슨에 배포를 했습니다.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가 끝난 오브젝트 디텍터가 들어간 매트랩과 시뮬링크 모델을 이용해서 쿠다 로스 노드를 만들어 코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 노드는 제슨에 빌트인 되어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매트랩과 시뮬링크는 CPU, GPU, FPGA에 대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포트 패키지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드웨어 기반 테스트와 카메라 등 연결된 주변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와 블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트릭과 시뮬링크는 윈도우와 리눅스 환경 모두에서 제슨, 자비어, 나노, TX, TK, 올인 보드를 지원
보통 표지를 학습시켜서 이 학습 인식된 미팅은 결과에 녹화 따라서 및 작동하도록 요약되고 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보시는 데모는 엑스포 2025에서 발표드렸던 데모인데요. 청기백기 게임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파이썬과 매트랩 시뮬링크로 구현한 데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으로 구동되는 부분과 메스웍스 솔루션이 구동되는 부분을 간단히 나눴습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부분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였고, 로봇 제어를 위한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은 시뮬링크를 기반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LLM으로 바로 시뮬링크 제어기를 제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별도의 디시전 메이킹 블록을 매트랩 딥러닝 툴박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LLM은 할루시네이션, 즉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이 있어서 실제 물리계에 아주 비싼 비용을 주고 재트레이닝,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용 디시전 메이킹 AI 모델을 LSTM 모델로 별도로 만드는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어용 AI 모델은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AI 드리븐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화면은 제가 데슨 모델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챗봇이 매트릭 엑스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은 제가 이제 게임 모드로 전환을 해서 어, 이제 뭐 이렇게 1000기 올려, 100기 올려를 했을 때 이것을 인식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1000기, 100기 게임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GX 제슨 오린 쪽에는 이제 파이썬 로직으로 만들어진 언어나 LLM 처리 부분을 디플로이를 했고, 그리고 시뮬링크의 AI with MBD, 아까 제어 그 디시전 메이킹 블록과 제슨 쪽에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 로직들을 배포를 하였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의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두이노 보드를 별도로 달아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디시전 메이킹 딥러닝 모델의 구현 워크플로우를 잠깐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엑셀에다가 1000기, 100기 게임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령들이나 다양한 표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학습을 위해서 작성한 1000기, 100기 지령 명령을 토큰화하고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및 차트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처리 로직이 필요한데 매트랩 안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딥러닝 툴박스에서 준비된 학습용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였고요. 전처리에 사용된 파이썬 파일을 제슨 오린 보드에 같이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블로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및 감정 추정,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사람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데모 예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기반 로보틱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매스웍스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앱을 제공합니다. 이미 준비된 모델을 활용하거나 외부 AI 모델을 가져와서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AI 모델을 전체 시스템에 통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코드를 활용하거나 로스 노드로 변환하여 실제 하드웨어에 직접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랩을 엔비디아의 아이삭신과 제슨에 통합을 하면 고도화된 AI 로보틱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삭심은 로봇 환경 센서 모델을 활용한 포토리얼리즘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며 매트랩과 시뮬링크의 다양한 내장 기능을 통해서 자율 로봇 알고리즘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알고리즘은 곧바로 엔비디아 제슨에 배포할 수 있고 로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제 하드웨어로의 전환도 매우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미나와 관련해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전 세미나에서도 미처 말씀하지 못하셨던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 우선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아까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린 것처럼 발표 자료와 그다음에 녹화 영상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거나 추가적인 어떤 기술 상담이나 영업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각 담당하고 있는 영업 대표분들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따로 자료는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